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지자체마다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꾸리는 일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시기다 보니 내년도 곳간은 코로나 방역과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로 쓰이게 됩니다. 다른 부문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동네 살림살이에 관심을 더 가지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자치구들의 내년도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1월 3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마포구가 7,359억 원, 광진구가 6,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남은 예산 환급과 전주민 독감 무료 접종 등을 담은 노원구 주민들의 정책 제안에 노원구청장이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올 한 해 10,000명 이상의 인구가 줄어든 종로구에서 학교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스쿨 아파트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중랑구 최초의 구립 청소년 시설이 신내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로당 이전으로 빈 건물을 활용해 놀이와 문화, 체육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가족과 지인 모임으로 생활 감염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감염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도 400명대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30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8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34,201명으로 집계됩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 특성을 고려하면 신규 확진자가 소폭 감소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일 대비 주말 검사 건수가 7,000건가량 감소하는 데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신규 확진 사례가 가족과 지인 간 모임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에선 이렇게 생활 감염이 계속되면 확산세 또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상 속 감염이 계속되면서 이번 사태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열린 중대본 회의에선 학원이나 PC방, 사우나처럼 우리 일상 속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무증상 감염이 늘고 있어서 기존의 역학 조사 시스템으로 연쇄 감염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선 2단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내려진 상황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선 1.5단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전보다 거리두기 조치가 상향된 만큼 개개인이 일상 속에서 방역 조치를 취하는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광진구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중점 편성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광진구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6,101억 원, 올해보다 9% 이상 증액됐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됐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 지원과 소독을 위해 121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기는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한 홈트 운동 지원 사업과 어르신 채소 재배 키트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도 눈에 띕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지역사랑 상품권을 내년에는 3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것. 또 낮에는 주인이 운영하고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슈퍼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데 각각 1억 8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에 505억 원 규모로 집중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복지 분야 사업도 눈에 띕니다.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 규모의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 임신한 여성이 병원을 방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광진 맘택시와 임산부 가사돌보미 지원 사업 예산도 3억 4천만 원 반영됐습니다. 이 밖에도 공영주차장 건립에 26억 원, 화양동과 자양사동 골목길 재생 사업에 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 개발과 구민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총 5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광진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8일 최종 확정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마포구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구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동훈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359억 원, 올해 예산 대비 500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3,45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우선 구는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 지원 예산을 확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기반의 지역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및 혁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 7기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인 친환경 도시 조성에도 비중을 두었습니다.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과 정부 정책인 그린 뉴딜, 도시 재생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방 중심의 행정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친환경 안전도시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워진 재정 여건을 고려해 행정 운영 경비 등의 소모성 경비는 긴축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마포구 예산안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8일 최종 확정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최근 노원구에서는 10,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해서 눈길을 끌었죠. 최근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7,547명의 노원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정해진 5가지 정책. 한 해 남은 예산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세금 페이백과 모든 구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이 있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온라인 담화를 통해 주민들의 뜻이 담긴 정책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뜻이 거의 8분응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엄중한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했고요. 특히 1위로 뽑힌 세금 페이백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구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5개 자치구의 공조가 필요한 만큼 구청장 협의회를 설득하고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중에 구청장들한테 할 말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내년에 세금 페이백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이 주민투표 결과가 실제로 다른 구청장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줬기 때문에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노원 주민대회는 주민들이 직접 노원구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대회입니다. 조직위는 앞으로도 집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이렇게 수용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구청과 이제 계속 정례적으로 이 5개 안 모두에 대해서 이제 그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협의하고 저희 의견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제출을 할 예정이고 이 결정이 나오게 된 힘도 바로 이 주민들이 이렇게 엄청난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최근 종로구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도심 공동화와 학교 이전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
종로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라도균 의원이 이런 문제를 스쿨 아파트를 만들어서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주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종로구의 큰 고민거리는 인구 감소입니다. 종로구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16만여 명이었지만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14만 9천여 명입니다.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만여 명의 주민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라도균 의원은 구정질문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쿨 아파트를 짓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것은 스쿨 아파트입니다. 스쿨 아파트란 학교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 교육과 주거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 시설을 말합니다. 지하층에는 주차장을, 지상 저층 구간은 학교와 부설 어린이집, 유치원 용도로 조성하고 중간층에는 주민 편의 시설을, 고층에는 주거 시설을 만들자는 계획입니다. 거주 공간을 해당 학교 학부모에게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임대 아파트 형식으로 제공하자는 설명입니다. 효재 초등학교 내에 병설 유치원, 그다음에 병설 어린이집을 짓는다면 보육에서 어린이 교육까지, 그리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10여 년 이상을 그 효재동 부근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 의원은 스쿨 아파트 최적지로 효재동의 효재초등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 부지를 꼽았습니다. 해당 부지는 약 2만 제곱미터 규모로 대규모 세대가 들어설 수 있고 도로변에 위치한 데다 종로 5가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안에 대한 구청의 답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부터 예산까지 풀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겠지만 서울시와 교육청, 정부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학교 시설에 주거 시설이 들어설 수 없고 해당 부지가 교육청 소유라 개발을 위해선 여러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 구청 단독 예산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이 실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중랑구에 청소년 전용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구립 최초로 조성된 건데 청소년들의 자율놀이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청소년 전용 공간 딩가동 1번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중랑구 최초의 구립 청소년 시설입니다. 자유롭게 딩가딩가 놀고 가라는 뜻을 담아 딩가동이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183제곱미터 규모, 내부는 소규모 휴식 공간과 모임 공간을 비롯해 미니 축구 등을 할 수 있는 게임장과 당구장, 포토존과 노래방도 갖췄습니다. 영화 감상이나 독서, 강연이나 회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활동하고 또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교류하고 이런 공간이 사실 진작에 좀 많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딩가동 1번지는 수년 전부터 이어져온 청소년들의 요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역에 아이들의 전용 공간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침 경로당 이전으로 유휴 공간이 된 건물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간 구성과 디자인에 청소년들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청소년들 33명하고 또 서포트하는 7명에서 40명이 총 한 5번에 걸쳐서 만났어요. 거기에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한 컨설턴트가 한번 붙고 또 청년 디자이너가 약 한 8개월 정도 붙어서 아이들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전부 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서 최종적으로는 아이들 생각에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딩가동은 일단 별도의 운영 프로그램 없이 아이들의 자율 놀이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청소년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프로그램 개선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중랑구는 내후년까지 청소년 전용 공간 딩가동을 거점 지역에 3곳 더 만들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최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어르신 치매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40, 50대 젊은 치매 환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종로구는 치매 안심센터를 새 단장하고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주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로구 치매안심센터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전보다 검진 실수를 늘리고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진행될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공간과 환자 가족들을 위한 휴식 공간도 새로이 갖췄습니다. 아주 경증의 치매이시거나 경도 인지장애이신 분들은 그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세요. 그래서 그 애매한 곳에 계시는 분들이 센터에 오셔서 한나절씩 계시면서 집중적인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보강이 되었고요. 센터는 현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치매 정도에 따라 나눠 매주 비대면 운동치료 프로그램과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번, 3번만 붙이는 거예요. 다른 거는 피셔야 돼요. 5, 6, 7, 8. 치매 검진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진자들 간 시간차를 두고 매번 검진실 방역을 실시하는 등 방역 수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살림하시는데 깜빡하는 것 때문에 지장이 있는 거는 혹시 없었을까요? 최근 40, 50대 젊은 치매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센터에선 앞으로 초록이 치매 환자를 위한 개별적인 사례 관리와 비대면 인지재활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해마다 불법 주차 건수는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성동구가 실시간으로 단속이 가능한 주차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건수가 6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4년 전에 비해 4배나 늘어난 것.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를 목격했을 경우 앱을 통한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적발 건수가 더욱 늘었습니다. 하지만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주차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 오히려 단속 건수 증가로 행정 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데다 신고자와 위반 차량 간의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위반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이런 불법 주차, 이게 사진 촬영이나 이런 문제로 주민 간 갈등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안내문을 붙여놔서 뭐 협박을 한다거나 이거 누가 해놨냐 하면서 뭐 지우거나 오히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상황이 이렇자 성동구가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진입할 경우 경고등이 작동하도록 한 것. 또 차량 번호판 인식을 통해 장애인 등록 차량을 구별하기 때문에 그동안 장애인 등록증을 허위로 사용했던 차량도 단속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저희 단말기에 내장되어 있는 LPR 카메라라는 시스템이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별도 이제 서버를 통해서 비장애인 차량이냐 장애인 차량이냐를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고 안내를 무시하고 주차를 강행할 경우 위반 차량의 사진과 주차 기록이 남겨져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동구는 불법 주차가 많았던 성동 구민종합체육센터 등 관내 공공시설 7곳에 단속 시스템을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강동구가 7,8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낙후된 구천면로 개선과 주차장 확보 등 생활 밀착형 예산에 초점이 맞춰졌고 코로나19 시대 보건 분야에도 신경 썼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열린 강동구의회 정례회에서 강동구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계획된 내년 예산액은 7,883억 원 상당, 올해보다 786억 원, 11.08% 증가했습니다. 강동구는 코로나19 등 대내외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구민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세출은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강동의 미래 설계를 일관성 있게 펼쳐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강동구는 먼저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운영과 천호 보건지소 설치 등 보건 분야에 19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내년도 구정 운영의 출발점으로 제시한 만큼 낙후된 구천면로 개선 사업과 근린공원 정비 등 지역 개발 분야에 13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170억 원이 포함된
주차장 특별회계 285억 원을 꾸렸습니다. 향후 인구 55만 명 시대 행정 수요에 발맞추기 위한 복합청사 확대 구상에도 올해 기금 502억 원 등을 활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구 55만 명의 시대에 대비하여 공공, 업무, 상업, 주거 기능이 겸비한 5개의 복합청사가 들어섭니다. 올해 착공하는 천호 삼동 주민센터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강동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을 선임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동구의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18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중구는 저소득 주민들을 돕기 위해 내년 2월 15일까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고 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단체, 기업이 동참합니다. 조성된 성금은 저소득 주민과 독거노인,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 결식아동의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지원됩니다. 중구는 15개 동주민센터에 성금과 성품 접수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올해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한 뒤 모바일 결제창으로 기부하는 비대면 모금 방식도 도입됩니다. 이미 인터넷 쇼핑몰에는 수능 규격용 가림막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죠. 집에서 마스크를 끼고 또 시험지를 펼 때 가림막이 얼마나 불편한지 예행 연습을 해보는 건데 전례 없는 수능장의 모습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수험생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에서 준비해온 만큼 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